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정경환 교수의 시사단평 33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의 주제는 북한 정권의 행동에 일희 일비해서는 안 된다. 부제로서는 김정은의 친서 공세와 북한의 협상 전략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3일 그것도 심야인 밤 11시에 북한의 노동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이라는 직책을 지니고 있는 김여정이가 청와대를 향해 입에 담을 수 없는 비속어로 가득 찬 성명서로서 공개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 날 4일 김정은은 김여정의 독설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문재인 대통령께 친서를 보냈습니다. 청와대가 밝힌 김정은의 편지 내용은 남녀 동포들의 소중한 건강이 지켜지기를 빌겠다면서 김정은이가 문 대통령의 건강을 걱정하면서 마음뿐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 안타까운 심정을 표했다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에 대해 진솔한 소회와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 대통령은 편지를 받은 날 오후에 답신을 보냈다고 합니다. 도대체 북한 정권의 관계자들은 그 어떤 말도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고 전부 가면을 쓰고 복선을 깔고 말을 하고 있음을 이번 김정은의 서신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루 전에 김여정은 청와대를 향해서 청와대의 전능한 사고방식에 경악한다느니 겁먹은 개가 더 요란하게 짖는다고 하면서 맨 공격을 가한 바 있습니다. 김정은은 하루도 지나지 않은 시간에 친서를 보내서 위로를 한다 하고 또 코로나는 물론이고 가축 전염병 등 방역에서 남북 협력을 부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완전 제정신이 아닌 미친 자의 넋두리에 외에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들릴 뿐입니다. 윤건영 대통령 국민소통수석 비서관이란 이가 5일 김정은이가 문 대통령에 대한 변함없는 우위와 신뢰를 보냈다고 아전 인수격으로 해설하고 있는데 이 정권은 그렇게도 북한 정권의 실체와 정체를 파악하고 못하고 있는지 엄중히 묻고 싶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정은이 같은 천하의 패륜 망동분자가 무슨 우위가 있고 신뢰가 있단 말입니까? 문 대통령의 변함없는 우위와 신뢰라는 청와대의 표현이 진심으로 하는 말입니까? 북한 지역을 강압적으로 장악하여 폭력과 공포로서 인민을 살육하고 정치범 수용소, 교화소 등에 인민들 수십만 명을 구금하여 인간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인권 유린의 만행을 자행하고 있는 김정은 정권을 어떻게 믿을 수 있단 말입니까? 김정은이가 이번에 친서를 보낸 것에 기대를 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북한 정권은 자신의 협상 전략에 따라서 대남 공작을 펼치고 있음을 결코 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북한 정권의 체계적 성격과 협상 전략을 정확히 안다면 김정은이가 무슨 추파를 던지고 웃음 띤 얼굴로 자신의 속내를 유정하든 조금도 당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반면 북한 정권의 체계 성격과 협상 전략을 제대로 모를 경우 북한 정권의 행동에 따라서 일희일비하게 됩니다. 현재 북한 정권은 세계사적인 민주화의 흐름을 역행하고 인민의 인권을 유린하고 전제적인 독재를 감행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주적이자 인류의 공적입니다. 이 점을 간과하고 북한 정권의 행동 하나하나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동요한다면 우리의 국채와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엄중히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북한의 협상 전략에 대해서는 짧은 시간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여기서는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북한 정권의 협상 전략은 첫째, 정치의 연장수단이라는 것입니다. 북한에서 말하는 정치는
민주국가에서 말하는 통합과 갈등 조정의 의미가 아니라 일종의 통치를 위한 수단을 말하고 김정은 정권이 목표로 하는 혁명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을 말합니다. 둘째, 북한의 협상 전략은 남조선 혁명의 도구라고 하는 점을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북한의 협상 전략의 최종적 목적은 자신의 체제를 수호하고 대미 협상의 원활한 진행을 위함도 있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그들이 말하는 남조선을 적화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북한의 협상 전략은 목표의 달성만을 위한 수단 기제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협상이라는 것은 이익이 상충되는 상대방과 현재보다 보다 나은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협력과 협조 내지 조화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협상과 협상 전략은 이러한 협상이 지니고 있는 기초적인 개념을 완전히 무시하고 전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북한 정권과 북한 체제의 협상 전략을 분명히 파악하여 우리는 보다 치밀한 대응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북한의 교원 영색하는 술책에 일비하여 때로는 실망하고 때로는 흥분한다고 한다면 북한 정권의 교활한 가면술에 넘어갈 수도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번 김정은의 평화공세도 고도의 하공 양면술에 의한 기만 책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김여정의 독설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인 4일 김정은이가 편지를 보낸 것은 대남 협상 전략에 따른 일환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번 김여정의 독설과 김정은의 편지 공세는 온탕 냉탕을 왔다 갔다 하는 북한 정권의 행동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에 김정은이가 친서를 보낸 것은 너무나 속이 보이는 어설픈 술책입니다. 즉 편지 공세는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극적인 효과를 얻기 위한 것입니다. 김정은의 속내가 누가 보더라도 드러나는 사례로서 김정은이가 지금 얼마만큼 초조감에 휩싸여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웃음 띤 얼굴로 거들먹거리면서 배짱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나 실질적으로 김정은은 지금 3인 초과의 위치에 놓여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정권은 동생 김여정을 통해서 자신의 체제를 굳히고 한국을 기대대로 해서 미국과의 접근을 시도하려고 하는 술책입니다. 강원 전략에 따라서 대남 공작을 펼치고 있는 북한 정권의 전략에 우리는 결코 일희일비해서는 안 되고 거리두기 혹은 무관심 전략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북한 정권은 핵과 미사일이라고 하는 대량 살상 무기를 완전히 성공시켜서 한국을 교란시켜서 그 허점을 노려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것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부는 북한 정권에 대해서 인식을 좀 바꾸고 북한 정권을 다루는 새로운 방법과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북한의 접근에 보다 냉정한 시각과 냉철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선거를 앞두고 정부는 북한과의 그 어떤 모종의 일을 벌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북한 정권이라는 존재는 종국적으로 대한민국의 주적임을 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현 정권이 북한 정권에 대해 기대심을 가지고 정치적 의미와 북한을 연계시키는 한 북한 정권의 대남 공작과 대남 분열策동은 더욱더 가열차게 전개될 것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